파티로 나타난 중국 해커의 이번 부정선거의 가담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합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외롭게 싸워왔지만 지금 언론, 깨인 일부 언론, 다음에 국정원, 다음에 이 감사원, 국회, 이런 쪽에서 하나둘씩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주신 이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4월 15일 날 선을 보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0만 돌파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네. 대단한 쾌거입니다. 같은 시기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그 광인의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를 만든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 한 달 됐는데 지금 6만 3천 명에서 헤매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000명은 또 공짜표를 줘서 들여보낸 거래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자발적으로 와서 이게 무엇인지 이 진상을 우리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 그게 1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그게 무서운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이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이 관계 혹은 논쟁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그저께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그 전체 회의를 보고 저는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처음 본 사람들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뭐냐면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 박찬진이라는 장관이에요. 장관. 그 장관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김웅이라는 똑똑한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똑똑한 국회의원이 이것저것 해서 물었어요. 질타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박찬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국정원이 보낸 메일이나 북한에서 보낸 해킹 메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장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자기네들 국회의원의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장제원 위원장이 앉아있고 거기 김웅이 앉아있고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뭘 보냈다고 그러는데 여기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에서 해킹이 있다고 해서 메일을 보냈다는데 너희들이 보낸 거나 북한에서 보낸 거나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김웅 의원이 흥분을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걸 들었다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일로 와봐. 난리를 쳤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국가기관이 맞아? 헌법기관에 장관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북한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해킹이란 메일이나 북한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권유하고 저 시스템 점검을 하라고, 보안 점검을 하라고 우리한테 깨우치는 메일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기나 한 거면 우리가 가만히 듣고 가만히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보안은 보안 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 메일은 어떤 IP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북한의 해킹 메일이다, 이런 게 보안 시스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내온 메일은 자동적으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가지고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해킹하는 거는 따로 분류가 된다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 헌법기관이고 뭐고
저 국가기관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과 공격을 했다고 경고를 하는 여기 국가정보원의 메일과 똑같다고 얘기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82학번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7급으로 들어왔어요. 그 7급으로 들어오면 자 얼마나 잘했으면 7급, 6급, 5급, 4급 이래가지고 장관이 됐겠느냐고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잘 해왔으면 우리가 박수를 치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싸운 게 뭡니까? 이들이 벌인 부정선거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자들 지금 앉아있는 자기 아들 딸들을 지방에 있는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기 쉬운 설렁설렁 들어갈 수 있는 국가공무원에 시킵니다. 국가공무원에 들어오라고 해요.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자리가 비었을 때 연락을 해요. 너 저기 뭐 어디 가서 시험 보면은 되니까 가서 앉아있으면은 최우수 등급을 줘요. 그래서 만점으로 그 사람을 두 사람 뽑는데 두 사람 돼가지고 1대1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중앙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게 하는 합격을 시키는 그런 자리, 그런 자기 가족 회사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자가 앉아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고시 한 번도 안 보고 그 나이에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서도 이야기를 잘하면 우리가 박수 쳐주죠.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블랙리스트로 이미 보안 메일 시스템에서 걸러져야 되는 것을 뭐라고? 북한 메일이나 국정원의 메일이나 똑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북한에서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네요. 이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김웅 의원이 정말 똑똑하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국정원이 보낸 메일에는 북한 해킹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추궁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의원님 북한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아니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진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메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네들이 7번 해킹을 당했다. 해킹을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무려 9번 정보를 훔쳐다가 저기로 뿌렸다. 9번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중간에 해킹 경유지가 있어요. 경유지 중간에 작물애비한테 던지듯이 그 정보를 던진 주소가 있는데 그